나이듦과 성숙의 길목에서 다시 만나는 에세는 40과 50살 사이에 10년은 감정이 충분한 사람들과 예술가들에게는 언제나 힘겨운 세월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삶과 자기 자신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불만족에 시달리는 시기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편안한 시간이 다가온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서만 느끼지 않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심한 가슴앓이를 하는 젊음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성숙해가는 것에도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달님들은 헤르만 헤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데미안이랍니다. 어쩌면 괜찮은 나이는 어른 데미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목으로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작가 보고 골랐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소녀에게 헤르만 헤세는 로망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괜찮은 나이는 푸시케의 숲에서 만들고 헤르만 헤세에 의해 쓰여졌으며 유혜자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품격 있는 헤르만 헤세의 나이듦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새순이 작고 투명한 눈물방울을 머금고 있다. 햇살에 눈이 시린 공작은 찬란한 깃털을 펼쳤다가 이내 다시 접으며 어린아이들은 팽이를 치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논다. 다시 찾아온 예수님의 순환주간, 교회 종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지고 여러 기억들이 아스라이 떠오른다. 알록달록한 부활절 달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골고다 언덕의 예수, 마태의 순환, 지난날의 뜨거운 감동, 첫사랑,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사춘기의 우울함, 이끼에 피어난 아네모네가 살짝 인사를 하고 시냇물가에는 민들레가 진한 빛을 발한다. 외로운 여행객인 나는 수천의 소리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성장의 콘서트와 마음속의 충동과 욕구를 구별하기 어렵다. 모처럼 다시 인파에 파묻힌 도시를 다녀왔다. 기차도 타고 그림과 조각품들을 보았으며 오트마르 슈에크의 멋진 신곡도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살랑살랑 고개를 흔드는 아네모네 위로 불던 경쾌하고 가녀린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있다. 그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수많은 추억들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면서 마치 고통과 덧없음에 대하여 내 의식에게 충고를 하는 것 같다. 길가에 놓여있는 한낱 돌멩이라도 나보다는 더 강하리라. 숲속의 나무들도 나보다는 더 오래 살리라. 더구나 작은 딸기나무 한 떨기 연분홍빛을 바라는 아네모네조차 그러하리라. 긴 한숨을 내쉬며 육신의 덧없음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닫는다. 돌이나 흙, 딸기나무나 나무뿌리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느낀다.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 나는 흙과 물과 시든 나뭇잎에 대해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고 만다. 내일 모레 머지않아 곧 난 나뭇잎이 되고 흙이 되고 뿌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종이 위에 글을 쓰지도 못하게 되고 화려한 개망초의 향기도 맡지 못할 것이다. 치과 영수증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며 험상궂은 관리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성가신 요구도 듣지 않게 되겠지.
나는 파란 하늘의 구름이 되어 둥둥 떠다니고 시냇물의 물살이 되어 흘러가고 나무의 쇠순으로 돋아날 것이다. 스스로를 잊은 채 수천 번 염원해왔던 변신을 하게 되리라. 말의 세상, 의견의 세상, 인간의 세상, 점점 정도를 더해가는 쾌락과 소름 끼치는 두려움의 세상은 나를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올가매고 매혹시키고 가두어 두겠지.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로, 신문으로, 전보로, 부고장으로, 신고서 양식으로 그런 모든 잡동사니로 무의미한 말잔치를 벌이는 너 세상은 나를 수천 번 황홀경에 몰아넣고 놀라게 하겠지. 그렇지만 그 이상은 내게서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덧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경건한 마음, 변화질의 순한 음악,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 부활에 대한 의지, 부활절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고 구제될지 안 될지에 대한 두려움 역시 늘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때 덧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노래가 나의 길을 동반해 주리라. 아무런 슬픔도 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희망하는 나의 길을. 엿듣기, 너무나 부드러운 소리 더없이 신선한 미풍이 지나온 회색 날들 속을 스쳐 지나간다. 마치 새가 수줍게 깃털을 흔들듯 마치 봄의 향기가 그렇게 수줍듯 삶의 아침 같던 시절에 기억이 되살아났다가 바다 위 은빛 물보라처럼 바르르 떨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 오늘 어제를 기억하면 아득히 먼 듯한데 오랫동안 망각했던 것들은 더욱 생생하다. 유년이라는 동화 같은 시절의 추억이 열려있는 정원처럼 저기 내 앞에 있다. 어쩌면 오늘 천년을 쉬고 있던 내 선조가 깨어나 내 피 속에 몸을 데우고 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 문 밖에 사자가 서서 곧바로 내게 다가설지도 모른다. 혹시 모르지. 날이 저물기 전에 난 집에 있어야지. 여름의 끝. 알프스 남쪽 자락인 이곳에서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벌써 2주일 전부터 나는 여름의 끝에 대한 두려움에 남몰래 떨고 있다.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소나기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내비칠 때면 더욱 걱정스러웠다. 8월 중순부터는 소나기가 잠깐만 내려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름은 사실상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남쪽에서는 화창한 여름날이 그런 소나기로 인해 한풀 꺾이는 것이 거의 규칙처럼 굳어져 있다. 여름은 언제나 몸을 식히고는 서둘러 꼬리를 감추며 사라져버렸다. 수많은 번개, 끝없이 이어지는 천둥 소리, 미지근한 빗줄기가 사납게 퍼부어대는 요란한 굉음이 며칠 동안 이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득 눈을 들어 쳐다보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구름 사이로 가을이 느껴지는 푸른색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하늘이 얼굴을 내민다. 들판의 그림자들은 약간 더 선명해지면서 짙어진다. 여름은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던 50대가 질병을 앓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큰 실망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 가득 잔주름이 잡히고 주름살마다 세파에 찌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처럼 생기를 잃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여름의 마지막 레오는 공포를 자아낸다. 여름의 사투, 사멸에 대한 거친 저항, 고통스러운 분노의 폭발, 몸부림이 격렬하다. 또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몇 번 발버둥이 치다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세차다.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그런 요란스럽고 극적인 종말을 고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천천히 조용하게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늘이 드리워진 숲속 어느 작은 식당에서 빵과 치즈, 포도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올 때면, 혹은 먼 길을 떠났다가 늦은 저녁에 되돌아올 때면 나는 늦여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그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저녁이 갖는 독특함은 온기가 분산되는 것, 서늘한 기운과 차가운 서리가 서서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완만하게 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 혹은 그러한 소멸에 저항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다. 해가 진 다음 2~3시간 동안 걷다 보면 수천 자락의 잔잔한 바람결 속에 그런 투쟁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한낮의 더위는 깊은 숲의 수풀더미 속이나 계곡 속에 서로 엉킨 채 모여 있다가 움푹 파인 곳이나 바람막이가 될 만한 곳 밑에서 밤새도록 숨어 지내면서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며 버틴다. 그 무렵 산의 서쪽 숲은 한밤의 냉기에 에워싸인 채 온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창고가 된다. 그리하여 땅이 파인 곳이나 시내가 흐르는 곳뿐만 아니라 산보객에게는 그 온기의 차이로 숲의 울창함을 끊임없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해준다. 마치 스키를 타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다 보면 봉긋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은 산의 굴곡들을 몇 번의 연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달 없는 캄캄한 밤이라도 부드러운 온기의 바람결을 통해 주변의 모습을 알아챌 수 있다. 숲속으로 서너 발만 걸어 들어서면 따뜻하게 데워진 오븐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운 기운이 순식간에 몰려온다. 나는 그 온기를 숲이 우거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느끼기도, 더 적게 느끼기도 한다. 물이 마른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땅속의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냇물은 사방으로 뻗치는 서늘한 기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에 따라 곳곳의 온도는 다르다. 특히 뜨거운 한여름에서 초가을을 접어드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벌거벗은 겨울산의 검붉은 모습처럼 봄의 공기가 자라나는 식물로 인해 물기를 가득 머금은 것처럼, 초여름밤에 개똥벌레가 떼지어 몰아다니는 것처럼 여름의 끝물에 변화하는 온기를 느끼며 밤길을 산책하는 것은 내 감정과 삶에 대한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좋은 경험이다. 어젯밤 숲속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성 아본디오 성당의 공동묘지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서 수풀과 호수의 서늘한 한기가 내게로 몰아쳤다. 그러자 포근한 숲의 온기는 뒤로 주춤하더니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밑으로 수줍게 숨어들었다. 숲은 가을의 여름이 쓰러져 가야 한다는 것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사람도 인생의 여름날이 끝나갈 무렵이면 나약해지고 죽어가리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서늘한 기운, 핏속까지 집요하게 몰려오는 허전함에 저항하게 되리라. 그러고는 새롭게 다져진 진정한 마음으로 삶의 작은 유의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아름다움, 앙증맞은 색의 현란함,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에 몸을 내맡긴 채 미소 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꼭 끌어안고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두려움과 위안을 건져 올려 죽어갈 수 있는 예술을 배울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경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나 그보다 더 일찍 그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느끼곤 한다. 그렇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즉, 삶의 예술 대신 그것과는 다른 예술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인성을 길들이고 교육하는 것 대신 이제는 무너뜨리고 풀어주는 것으로 분주히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늙었다는 것을 느끼며 젊은이의 사고나 흥미나 정서를 낯설어 하게 된다. 그렇게 한여름이 장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과도기도 넘어가는 시기는 우리를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슴 벅차게 하고 전율하게 하며 미소를 짓게 만든다. 마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잔잔한 연극처럼 말이다. 어제의 푸른 숲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과수원의 잎들은 누렇게 변해가며 배나무는 진홍색으로 물들어간다. 해질 무렵 산의 노을은 보랏빛을 띠고 하늘은 가을로 접어들어감을 알리는 에메랄드빛으로 짙어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동굴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아그노이 호수에서 오후에 수영을 하는 것, 집 밖에 나와 앉아 있거나 밤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끝났음을 의미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이 되리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환상이 깨진 사람은 날씨가 차츰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침대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치듯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저곳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직업과 할 일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리라.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다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전쟁의 기운과 이 다음의 재난과 파멸을 보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리라. 다만 한가한 사람과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과 많은 실망을 한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리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펄럭이는 깃발 아래 날마다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것,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폭력과 공격이 점점 더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예술과 스포츠와 학문의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스타가 떠올라 널리 이름을 떨치고 신문의 최상급이 남발되는 것, 모든 것이 생기와 온기와 열정과 강한 삶의 의지와 죽고 싶지 않은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가만히 관망할 뿐이다. 태신의 여름숲 속 따뜻한 열기의 물결처럼 뜨겁게 파랑이 인다.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영원한 움직임, 죽음에 대한 영원한 항거로 삶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영원하고 맹렬하다. 겨울이 오기 전 좋은 것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다. 푸른 포도알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 더욱 달콤해진다. 젊은 청년들은 곡식을 거두며 노래를 부른다. 알록달록한 두건을 둘러쓴 처자들은 시들어가는 포도 잎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다. 아직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씁쓸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예술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아직은 포도알이 있고 알밤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자. 물론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어가겠지만 죽음이 아직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을 보도록 하자. 어느 시인이 읊조렸던 것처럼. 나이 든다는 것. 1. 하찮은 모든 것들도 젊음은 소중하다. 나도 그런 젊음을 존중한다. 곱슬머리, 넥타이, 헬멧, 검, 물론 아가씨도 빼놓을 수 없다. 왜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까?
나이만 많은 소년인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런 노력이 현명했었다는 것을. 머리띠와 곱슬머리는 곧 모두 사라져버리고 내가 얻은 것들, 지혜, 덕망, 따뜻한 양말,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땅은 차가워지리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젊음은 우리 안에 아이의 순수함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냉철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더욱 풍요로울 수 있다. 어렸을 때는 한 번 생일을 맞이하면 다음번 생일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가.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 해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 흐르지만 날이나 시간은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은 모순을 자주 느낀다.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빨리 늙는다.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빨리 늙는다. 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제 삶의 성찰로 다가와 긴 여운과 차 한 잔을 부르더군요. 헤르만 헤세의 인생에서의 원숙함과 달관의 지혜로 지치고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하루를 기쁘게 생각하게 하고 인생 후반기를 따스한 위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것 같아요. 달님들, 오늘도 더 많이 행복하시고 희노애락을 유유히 즐기는 나날 되시길 바라며, 3부로 구성된 어쩌면 괜찮은 나이, 좀 더 따스한 사랑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구매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님들, 사랑합니다.